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하던 중에 단독으로 취재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공범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공범이 또 외국인의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일 씨가 어쨌든 무통장 입금으로 이 마약 공급 체계에 돈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일. 네, 하일 그렇죠, 씨, 로버트 하일 씨가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 돈을 보낼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외국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하일 씨가 로버트 하일 씨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현금 인출기로 가거든요. 예. 주차장에 차를 댈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은 공범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범 여부를 또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버트 할리 씨가 산 그 필로폰의 양이 1g이에요. 지난달 중순에 1g을 샀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만 원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1g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양. 굉장히 많아요. 1회 투약량이 0.03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g이라고 하면 30차례를 훨씬 넘게 30번을 훨씬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 약을 다 혼자 다 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공범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하일 씨는 이 공범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했다라고 지금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이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사 중이라는 거죠. 외국인 공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로버트 할리 씨와 절친한 이 마크 피터슨 교수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해서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 영대 명예교수. 내 친구 하일은 무죄다. 경찰이 유죄를 확신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1년간 고생했는데 경찰이 포기 안 한다. 현재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마약 혐의를 뒤집어 쓴 게 아닌가 싶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일 수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갑자기 느닷없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분의 마크 피터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작년 10월 11일 정도에도 내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말하자면 이 할리 씨한테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들인 하재익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피터슨 교수에 의하면 그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덮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일들을 꾸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의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것은 할리의 문제와 아들의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건 로무일 뿐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 부인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피터슨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의심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당연히 아들의 문제가 느닷없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고요. 피터슨 교수는 이 로버트 하일리 씨와 굉장히 오랜 기간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로버트 하일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1년 기간 동안 로버트 하일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나쁜 사람이 로버트 하일리에 대해서 죄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슨 교수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경찰이 구속돼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투약했던 로버트 하일리 씨를 지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로버트 하일리 씨가 만약에 마약을 한 아무런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사건의 문제는 피터슨 교수의 말이 맞겠지만 현재 긴급 체포되고 난 뒤의 정황들을 보게 되니까 양성방도 나왔잖아요. 이미 모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피터슨 교수의 이야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그냥 친구를 위한 발언일 뿐 전혀 신빙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2017, 2018년에도 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거고 뭐 버닝썬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 안에서 이들이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도 쓰고 있었고 뭐 황하나 씨도 지금 마약에 나오고 있고 재벌 3세들이 또 마약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몇 년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요즘에
요즘에서야, 이제서야 막 경찰이 로버트 할리다,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마약 청정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가 됐을 경우에 이 결과적으로 마약 청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0명에 관한 것도 결국은 적발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도처 현장에서는 마약을 실제 투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적지 않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만 들어서 생각해 보더라도 유력 정치인의 조카, 유력 정치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재벌 3세에 이르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마약이 이렇게 도처에 퍼져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다 말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면은 못 잡았거나 안 잡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약에 대한 핵심적인 고리를 살펴보면은 어저께 김광산 변호사님이 GPS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해외에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서 마약이 융통되게 되는데 여기서 마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할리 씨 주장을 보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사회 지도층이나 유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관계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라면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아뜨걸 하고 수사에 손을 놔버린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여론의 환기가 지금은 막 버닝썬 사태 때문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옛날처럼 슬그머니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는 우리 김진애가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뿌리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것이 박정호 대변인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후 한 달 사이에만 마약 사범이 1000명을 지금 단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2017년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고 난 이후에 지금 버닝썬 이후 2월 25일부터 한 달 했는데 1000명에 가까운 상황. 994명을 검거하고 68명이 구속되는 구속했다. 그런 상황이 와. 온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조직식으로 마약이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을 검거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계속 딸려 나오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약 사범으로 걸려 들어오는지 김병민 박사 너무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요번 이 통계를 보면서 과거 경찰의 그 조폭 일제 소탕령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약 지도도 그 전에 조폭 지도도 다 경찰이 갖고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제인전 검거해 오는 것처럼 지금도 마약 지도에 대해서 대충 검찰이 알고는 있는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수사를 경찰이 면밀히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찰 관련해서 이상한 의혹들이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덮으려고 이른바 물타기. 갑자기 이렇게 마약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때까지 상시적으로 이 마약 사범에든 좀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민 박사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하다 말고 이런 거 말고 늘상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마약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5주간 수사했는데 994명이 단속됐다라는 사실을 접해들고 정말 큰 충격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확산되는 거 안 되겠습니다.